제가 요거 먼저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하면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상반기에 매매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3년 10월에 31,403건으로 보면 평균이 46,000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요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래가 되면 아, 거래가 활발하다. 그냥 뭐 매물 내놓으면 나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보다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23년도에 거래량이 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때부터 쭉쭉쭉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요 밑에 있잖아요. 이게 11월, 10월, 9월. 이 막대기 하나가 월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월. 그러니까 8월에 지금 전국적으로 거래량의 고점을 찍었고 9월에 조금 떨어지고 10월에 조금 더 떨어지고 11월에 조금 더 떨어지고 이제 12월인데 물론 11월, 12월은 아직 집계가 다 되진 않았어요. 2, 3개월 걸리니까. 그런 걸 감안해도 얘가 11월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올라와도 10월보다 밑에 있을 것 같잖아. 12월도 집계가 지금 안 됐다고 해도 너무 밑에가 있잖아요. 지금 12월도 절반 지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밑에 가 있으니까 11월을 넘어서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쭉 거래량이 좀 내려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이 뭘로 봐야 되냐면 시장의 에너지 자체를 거래량으로 동일 손상으로 봐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가 없다?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랭이님도 봐봐요. 시장이 좋을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거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돈이 있으면. 하죠. 그죠? 뭘 하든.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 내 돈을 내가 피 같은 돈을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결정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뭐 1, 2억이든 10억, 20억이든 내가 내 돈을 써서 계약서를 쓴다는 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데 네. 그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불안하고 안 좋을 거가 보이니까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도 사람들이 꼼짝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반영이 된 거라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시장의 에너지로 판단하는 게 저는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래량이 줄고 내년 총선에 만약에 거래량이 더 너무 확연하게 줄어서 좀 불안불안하다 하면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표되고 나서 지금 선도지구 발표도 남아있고 세부사항 지침, 지자체 세부사항 지침 발표도 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지금 총선 전에 발표할까 총선 후에 발표할까 그걸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각 당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또 이슈가 됐잖아요. 총선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꺼져서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메가 서울 그래서 뭐 김포도 얘기 나오고 1기 신도시 법안도 갑작스럽게 막 통과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던가 뭐 마이스라던가 뭐 이런 호재들이 굵직굵직 정말 전국의 탑이라고 하는 호재들을 계획이 이미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런 찌라시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집값이 또 너무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언제 발표하는 게 좋을까 해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쭉 찌라시 돌고 있는 걸 보면 계획서랑 시간은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결국 언제 공론화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총선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발표를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총선이 끝나면 이런 에너지가 지금 금리가 당장 뭐 세 차례 뭐 미국에서 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인하한다고 해서 막 초저금리로 금방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높았던 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구매에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장 좋아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거래량을 보여드리고 요번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 송파거든요. 이 송파구의 에너지가 이 거래량으로 반영이 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난 하락장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말
거래가 안 되고 분위기가 제일 극악했던 시기가 2012년인데 그때가 3,500건이 거래가 됐는데 3,000건 중반 네. 때. 거래됐는데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 700건 정도만 거래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과연 이게 거의 상반기에 거래된 물량이거든요. 하반기에 거래된 물량은 좀 적어요. 물론 23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2년에 3,500건인데 2023년에 어때요? 3,500건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죠.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도 정말 초초초 금매만 거래된다. 실수요자만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3,500건 거래했는데 지금 2,500건 거래하면 그거보다 1,000건이나 거래가 덜 된 거예요.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거래량 자체만 봐도. 그리고 그거와 같이 볼 게 지금 송파구도 9월까지는 200건 넘게 거래됐는데 10월부터도 100건 밑으로 떨어지고 12월에 13건밖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물론 집계가 안 됐지만 나중에 집계가 다 됐어도 200건, 300건 오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매매 1%? 와, 진짜. 지금 거의 다 전세. 와. 사람들이 지금 전세에 보면 어때요? 매매는 2,500건. 전세는 12,000건. 뭐 한 6배? 5배, 6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네. 5배, 6배면 지금 사람들이 매매는 안 하고 다 전세 간다는 거예요. 전세만 보는 거네, 지금.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 가격이 내년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그래도 좀 있어.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공급 물량이 좀 있어도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입주장이 막 열려. 그러면 사실 입주장이 열렸을 때는 주변의 준신축보다 신축이 전세가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복이 이제 그게 입주장이 끝나고 이제 한 바퀴 돌렸을 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주변의 준신축보다는 연식이 좋은 게 사실은 더 좋은 거니까 물건이 적게 나오면 이제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입주장에는 그런 거 1도 없어요, 진짜. 입주장 메리트 1도 없어. 전세가가 주변 준신축이랑 가격이 똑같이 나와요. 딱 맞춰져 있군요. 네, 그 처음부터? 가격이 딱 나와. 그리고 매물을 급하게 소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장에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시작된다, 전세 나올 거다라고 하면 사람이 먼저 가서 줄을 서 있어. 사장님한테 가서 나 이거 좀 생각 있으니까 좋은 가격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는 전세 대기자들이 신축 전세 대기자들이 미리 줄을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반포의 원베일리나 개포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6,700세대, 2,900세대, 막 15억 전세가가 낮지도 않아. 근데도 가격이 그거보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주장이 8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오히려 3억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그리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주변 준시축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거냐? 아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주요 뭐 동탄, 수원, 뭐 평택 뭐 이런 평택은 좀 입주 물량이 있어 지금 흔들리긴 하지만 뭐 그런 애들은 지금 서울이랑 비슷한 분위기로 입주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급 물량이 적지 않고 막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고 최근에 또 광명 봤는데 그 광명역에 역세권 개발되어 있는 일원동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전세가가 1, 2억 올랐어요. 입주장에 싸게 들어갔어. 근데 입주장 끝나고 2년 딱 지났더니 전세가가 1억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갱신전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써서 사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전세가가 올라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장에 대한 메리트를 싸게 들어간 전세 메리트를 누릴 수 없게 될 거고 내년에는 사실 전세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 이내, 2, 3년 이내에 정말 무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전세 살 거냐, 이제 매매로 어느 순간에 갈아탈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전세를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매매로 갈아타면서 그게 가격이 있잖아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었을 때 움직일 건지 아니면 매매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건지 내가 이거를 가늠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난 상승장에도 그랬잖아요. 전세가가 어느 순간 매매가를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어. 내가 2, 3년 전에는 뭐 한 2억에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근데 매매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전세가도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래 2억에 살고 있던 전세가가
이미 매매를 넘어서가지고 막 2억 5천, 3억 가요 있어. 내가 그때 차라리 2억일 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던 2억이 그때 2억 2천에 매매 갈 때 내가 그걸 샀으면 전세가가 2억 5천, 2억 6천 갈 때 그거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대출을 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또 확 바뀌잖아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전세 수요 지금 박 터져요. 여기 지금 보면. 근데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 더 심하고요. 지방은 한 두세 배? 좀 비슷한 반반인 지역도 있는데 네. 그런 지역은 많지 않고 거의 두세 배? 수도권은 뭐 대여섯 배는 많고 이런 식으로 구별로 나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전세를 선호할 텐데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 멀티 차트를 보면 제가 여기서 멀티 차트 뭐 워낙 여러 번 봐서 네. 우리 후랭이님의 다주택자분들은 잘 보시잖아요. 네. 자세하게 다 보지 않을게요. 뭐만 보면 되냐면 시장 강도만 봐보세요. 시장 에너지. 지금 2023년 8월에 매매 시장 강도는 정점을 찍었어요. 시장 강도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가격은 조금 올라주지만 다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줄었잖아요. 네. 그럼 이 줄은 에너지가 언제 반영이 되냐, 가격에 반영이 되는 추후에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시장 강도가 빠지는 기울기랑 이 전세는 어때요? 8월에도 고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 좀 더 올라가잖아요. 9월, 10월까지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세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매매는 시장은 안 좋아가지고 전세 시장도 빠지기 시작했지만 다시금 얘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강도를 통해서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매매 시장이 더 안 좋고 전세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안 좋으니까 그러면 갭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세가가 받쳐주고 하면 이전에 이제 갭 시장이 또 도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전세소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나는 것도 지역별로 다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 매물도 어때요? 이 전세 매물도 바닥을 찍다가 조금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매물 늘어나는 거나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 전세가를 내려줄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서 수강생들을 만나서 전세 만기 대회가 다가오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고 얘기를 나눠보면 네. 벌써 자기는 너무 공포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새 아파트에 신축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여서 지금 했는데 자기는 전세 만기 다가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세가 올랐어. 자기는 갱신청구권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1, 2억 오른 거에 대한 공포가 벌써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시장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연초까지만 해도 역전세로 엄청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방송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난리가 났었지. 정말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역전세에 대한 특히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던 사람들의 그 어떤 조회수나 영향력이 되게 컸었는데 뭐 12월이 이제 딱 됐는데 정작 뭐 그런 얘기가 아예 완전히 정반대로 전세 대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근데 시작하는. 사실 역전세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고점의 전세가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그걸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에 있었던 건 이제 옛날 거야.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난 이미 전세 저점을 봤어.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너무 올라왔다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요 뒤에 후반부가 크게 보이는 거지. 이전에 그런 게 이제 전에 높았던 거는 내가 받을 거는 이제 내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주요한 점이 되는 거고 네. 제가 또 같이 비교해드려서 볼 수 있는 게 마포예요. 왜냐면 강남은 먼저 움직였어요. 강남 지역. 강남 3군 먼저 움직였고 강북 지역은 그 이후에 에너지가 가면서 나중에 움직였는데 마포 봐보세요. 마포가 그나마 이번 2023년 상반기 트렌드의 흐름에 수요의 흐름에 딱 맞춰져 있는 지역이 마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신축도 많이 들어와 있고 송파는 생각보다 헬리오 이외에는 신축이 별로 없어.
물론 신축 3개 합친 것만큼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근데 마포는 아현 자체가 다 지금 신축으로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옆으로도 이제 신축이 다 들어서고 있고. 물론 송파 뭐 강남 3구보다는 에너지가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에너지가 그 늦게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마포거든요. 마포도 보면 2023년 9월까지 매매 시장 강도가 좋았고 떨어지는 것도 어때요? 송파보다 덜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마포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송파랑 다르게. 그리고 전세도 어때요? 얘는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약보합으로 유지된다라는 시장 강도가, 전세 시장 강도가 유지된다라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네네네. 제가 한 마포를 임장을 간 게 한 9월, 10월쯤에도 갔었는데 네. 그때는 매매 시장 강도가 이렇게 떨어져도 문제는 매물이 없어. 싸게 내놓는 게 없고 다 완전 높은 호가만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서 에너지가 좀 줄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전세는 사장님들 뭐라 하면 줄 서 있어야 돼. 원하면 이름 달아놓고 가. 매물 없어. 한두 개밖에 없어. 번호표 뽑고 가. 번호표 뽑고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어떻게 나올까요? 기대도 하지 마. 올 초에 봤던 전세 가격 기대도 하지 마. 앞으로 지금 전세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올 거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어때요? 매매보다 올라가는 게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쭉 뻗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포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신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포는 진짜 전고점 대비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금방 회복을 했어요. 진짜. 늦게 올랐지만, 늦게 반응을 보였지만 더 빠르게 반영이 됐던 지역이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세 시장의 에너지를 좀 엿보고 싶다 그러면 마포를 한번 좀 챙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도 계속 증가를 하지만 얘네들이 싸게 내놓는 매물이 아니에요. 서울 임장 많이 다녔거든요. 물론 서울도 노도강 이런 애들은 가격이 1도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정말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거래량도 정말 조금이고 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도 너무 미미해요. 20% 30% 정도밖에 안 해서 노도광은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은 외곽 좀 먼 지역 볼 필요 없어요. 한강을 끼고 있는 강북, 강남 여기 딱 주요 지역만 보면 되는데 그 주요 지역을 제가 이번에 다 임장을 다시 돌았었는데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급하지 않은 급매. 뭐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 서울의 시장을 딱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 것 같아요. 네, 그 급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실거래가 정도 찍힌 가격이 내가 매물 내놓으면 매도자는 그걸 급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급하지 않은 급매가 그게 급매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거야. 이미 마음이 급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어쩐 권리적인 문제든 급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이미 세금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 떨었어. 그리고 역전세 나서 내가 사기꾼이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다 이미 해결했거나 최근에 레오님도 만났는데 요새 전세 반환 대출이 엄청 많아. 다 대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역전세 난 것도 전세 반환 대출 받아가지고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급하게 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혀 급하지 않은 급매만 나오니까 이 사람 급하지 않아. 근데 이 정도 가격이 사간다고 하면 팔을게. 그런 물건만 나와 있어. 그거 이외에는 너무 호가 물건만 나와 있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그게 급매인 거야.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급매만 있어. 아니 급매인데 급해야 되잖아요 라고 매달리면 이 사람들은 돈이 급한 게 아니고 이미 진짜 뭐 문제 생기는 애들은 다 처리가 되고 전세 반환 대출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급하지 않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급매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 급매네. 예. 사장님 입장에서만 급매인 거야. 네가 좀 사줘 이제. 그래서 사장님들이 상반기에 좀 거래를 해서 좀 이제 웃음꽃이 피고 임대료도 내고 좀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사장님들이 또 금방 또 이렇게 울상이 되셨어요. 맞아요. 저희 동네 중개사무소도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보거든요. 퇴근 시간을 보거든요. 네네네. 둘이 언제 꺼지나? 네. 여름에 조금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8시까지도 하시고 가끔. 근데 요새 또 다시 이제 5시에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장님들이 출근을 안 해. 중개사람들 출근을 안 하고 전화만 받아. 그래서 돌려놓고? 문을 잠궈놓고 사장님 오늘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면 닫는 날 아닌데 요새 손님이 없어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 전화로 다 돼. 이러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러면서 전화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것도 이제 약간 권리금 문제 때문에 폐업은 못하고 맞아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했던 게 작년 하반기에 그런 부동산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요새 또 약간 진짜 퇴근도 일찍 하시고 네, 아니면 이제 둘이 근무하시다가 이제 한 분은 이제 집에 계시고. 퇴근하고 네, 네. 그리고 사장님들도 옛날에는 실장님을 여러 명 데리고 운영하셨던 분들도 실장님이 한 분씩 줄어들어. 본인만 해 나중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제가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 분위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